이번엔 투시 원근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투시 원근법이란 소실점을 이용해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멀리 있는 건 작게 표현하는 기법인데요. 같이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사진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피해 구해 사원입니다. 야경이 참 이쁘죠? 여기 왼쪽에 있는 건물을 보세요. 앞쪽과 뒤쪽의 창문의 크기를 한번 보세요. 실제로 이 창문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죠? 앞쪽 창문은 크게, 뒤쪽 창문은 작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원근법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다음 사진은 물 위에 떠 있는 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입니다. 여기 굉장히 멋스러운 가로등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가로등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네, 맞습니다. 서로 크기가 다른 총 4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달라 보이는 이 가로등도 실제로는 크기가 같습니다. 역시 원근법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실제로는 크기가 같은데도 내 눈에는 이렇게 크기가 다르게 보일까요? 그건 우리가 바라보는 위치, 즉 나의 눈에서부터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나의 눈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사물은 크게, 나의 눈과의 거리가 멀면 사물은 작게 보이죠. 이게 바로 원근법의 원리입니다. 투시 원근법 이해됐나요? 투시 원근법이란 소실점을 이용해 가까운 건 크게, 멀리 있는 건 작게 표현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투시 원근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투시 원근법에는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가 있습니다. 1점 투시는 소실점이 1개, 2점 투시는 소실점이 2개. 그럼 3점 투시는 소실점이 몇 개일까요? 당연히 3개겠죠? 그런데 소실점, 과연 소실점이 뭘까요? 소실점이란 물체의 연장선을 그렸을 때 한 곳에서 만나는 점을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말이 참 어렵죠? 그럼 사진의 연장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한 곳에서 만나는 게 보이죠? 바로 이 하얀 점이 소실점입니다. 소실점이 하나면 몇 점 투시죠? 네, 1점 투시입니다. 다음 사진에도 연장선을 그려볼게요. 첫 번째 사진처럼 연장선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진과는 다르게 연장선이 모이는 곳이 또 있습니다. 찾았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 오른쪽에도 연장선이 모이는 곳이 또 있죠? 소실점이 2개라는 거죠. 소실점이 2개면 2점 투시입니다. 다음 사진은 여러분들이 한번 소실점을 찾아보세요. 시간은 10초 드리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총 몇 개의 소실점이 있나요? 정답은 3개입니다. 즉 3점 투시라는 얘기죠. 그럼 같이 연장선을 그려볼까요? 첫 번째 소실점은 왼쪽에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실점은 오른쪽에 있죠? 여기까지는 2점 투시와 같기 때문에 아마 쉽게 찾았을 거예요. 아닌가요? 맞죠? 문제는 세 번째 소실점에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실점은 어디 있을까요? 하늘을 보세요. 건물이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게 보이나요? 바로 여기 위쪽에 소실점이 있습니다. 2점 투시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2점 투시는 보는 것처럼 세로선이 평행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3점 투시는 세로선이 평행하지 않고 한 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2점 투시와 3점 투시의 차이이죠. 투시 원근법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됐나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토시원금법에는 1.2시, 2.2시, 3.2시가 있습니다. 1.2시는 소실점이 1개, 2.2시는 소실점이 2개, 3.2시는 소실점이 3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실점이란 사물의 연장선을 그렸을 때 한 곳에서 만나는 점을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투시원금법을 간단하게 투시도법이라고도 합니다. 투시원금법이 무엇인지 이제 잘 알겠죠? 원금법에는 투시원금법 이외에 대기원금법이 있습니다. 대기원금법은 색채원금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색채원금법,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색채로 거리감을 조절하는 기법입니다. 색채원금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볼까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이 작품은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 외젠 드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830년 7월 프랑스 왕정 복고에 반대하는 시민혁명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 있었던 사건에 자유의 여신이라는 비현실적인 존재를 결합시킨 현실과 비현실이 뒤섞인 작품입니다. 여기 프랑스 국기를 들고 있는 민중을 이끌고 있는 자유의 여신이 보이시죠? 왼쪽 중앙에 총을 들고 중산모를 쓰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린 화가 드라크루아입니다. 드라크루아는 자신을 7월 혁명에 앞장서는 시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복장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을 부르주아 계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색채원금법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여기 드라크루아와 비슷한 복장을 착용한 남자가 있습니다. 뒤쪽 멀리에 있기 때문에 작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크기 말고도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두 인물을 자세히 비교해 보세요. 차이점을 찾았나요? 드라크루아의 모습은 인물의 크기도 크지만 무엇보다 선명하고 진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반면 뒤쪽의 남자는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흐릿하고 연하게 그려져 누구인지 알아볼 수가 없죠. 바로 여기에 색채원금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색채원금법이란 가까이 있는 것은 선명하고 진하게, 멀리 있는 것은 흐릿하고 연하게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투시원금법이 크기로 거리감을 표현했다면 색채원금법은 색채의 선명도로 거리감을 표현합니다. 오늘 두 가지 원금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투시원금법과 색채원금법,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잘 이해되셨나요? 이해가 잘 안 됐다면 영상을 한 번 더 돌려보세요.